안녕하세요. 68세 된 박미숙입니다. 요즘 며느리 때문에 마음이 참 복잡해요. 우리 며느리는 대학병원에서 15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치매 초기에 당뇨 합병증까지 있어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혜야, 내가 어머님 돌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말을 꺼냈죠.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님 고마우시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혹시 실수하실까봐 걱정돼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며느리가 의료진이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 취급을 하니까 서운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힘들어하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도와줄게 했더니 어머님은 그냥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78세이신데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요. 당뇨도 오래되셔서 합병증으로 발가락 감각이 많이 떨어져 계시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원 일하랴, 친정어머니 돌보랴, 집안일 하랴. 보기에도 너무 지쳐 보이는데 도움받기는 싫다고 하니 참 답답했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어머님 혈당 측정하는 거 아시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알지, 손끝에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짜내서 측정기에 대면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맞긴 한데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어머님이 그런 걸 아실까 했는데.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그날 밤에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까?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며 사는 시어머니일까? 사실 저는 25세부터 63세까지, 그러니까 38년 동안 요양 관련 일을 해왔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정형외과에서 간병 보조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가 1980년대 초였는데 지금처럼 요양보호사 제도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죠.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저한테 자꾸 의료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약은 언제 먹어야 하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라고만 했는데 점점 제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제가 38세 정도 되던 여름이었는데 병원에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잠깐 나가셨고 간호사님도 다른 환자를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본능적으로 할아버지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곧 의식이 돌아오셨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런 응급처치를 할 줄 아냐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제대로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결심했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때 제 나이가 4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였거든요. 게다가 일하면서 공부를 병행해야 했으니까요. 하루에 3에서 4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복습하고 오전에 병원 일하고 오후에 학원 가고 밤에 또 공부하고. 그런 생활을 2년 동안 했어요. 남편은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저를 말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라. 내가 뒷바라지 할게라고 응원해줬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달랐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냐. 평생 할 일도 아닌데 왜 그런 고생을 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실기시험에서 2번이나 떨어졌을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 우리 가족들만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3번째 시험을 앞두고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가족들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를 돌봐주시면 참 좋겠어요. 마음이 따뜻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결심했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리고 드디어 합격했어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땄을 때 정말 기뻤어요. 남편과 아들이 축하 케이크를 사와서 함께 기뻐해줬죠. 자격증을 따고 나서 중형요양원에 취업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시설 규칙도 배워야 하고 새로운 동료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르신들과 특별한 유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치매가 있으신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며 웃어주실 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계속 공부했어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연구하고 재활운동법도 배우고 심리상담 기법도 익혔어요. 어르신들의 심리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생겼더라고요. 5년 전에 요양원에서 은퇴할 때까지 저는 수석 요양보호사였어요.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도 했고요. 마지막 5년은 대형 요양원에서 근무했는데 의료진들도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그런 경력이 있다는 걸 모르죠. 아들한테도 자세히 얘기한 적이 없고 며느리한테는 더더욱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예전에 요양원에서 일했다 정도로만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자랑하려고 한 일이 아니었고 그냥 제가 좋아서 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저를 그냥 경험 없는 시어머니로 볼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었는데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셔서 의식을 잃으신 상황이었어요. 며느리가 전화로 119 부르고 계세요. 어머님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상황을 보니까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혈당이 떨어져서 의식을 잃으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즉시 어르신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혈당 측정을 해보니 역시 30대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급히 포도당 젤리를 입안에 발라드리고 다리를 높이 올려드렸어요. 119 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어르신은 의식이 돌아와 계셨어요. 대원 중 한 명이 응급처치를 누가 하셨나요? 정말 전문적으로 잘 하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며느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응급처치를 잘 받으셔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처치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지혜야, 어머니가 그런 걸 아시냐고?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제 얘기를 했어요. 38년 동안 요양 일을 했다는 것,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이 있다는 것, 수석 요양보호사까지 했다는 것.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여드렸을 때 며느리 표정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자격증이 있으셨다고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자랑하려고 한 일이 아니었어. 그냥 내가 좋아서 한 일이었고 필요할 때 도움이 되면 되는 거지. 그날 밤 며느리가 제게 와서 사과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이렇게 전문가이실 줄 몰랐어요. 무시했다고 생각 안 해. 너도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런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 날부터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정어머니 돌봄에 대해서 저한테 상의도 하고 조언도 구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머님이 보시기에 우리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전문가라는 걸 알고 나니까 며느리가 오히려 더 의지하더라고요. 며느리 친정어머니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미숙 씨가 전문가셨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신뢰해 주시더라고요. 요즘은 며느리와 함께 친정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며느리가 병원에 있을 때는 제가 모시고 며느리가 집에 있을 때는 함께 협력해서 돌봐요. 혈당 관리, 약물 복용, 식사 보조, 운동 도움까지. 제가 요양원에서 배운 모든 경험이 다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치매 어르신을 대하는 방법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대화법 같은 건 정말 오랜 경험이 필요한 거거든요. 며느리도 어머님이 계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훨씬 안정되어 보여요라고 말해줘요. 얼마 전에는 지역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양보호사 교육 강사를 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경력도 오래되고 자격도 갖추셨으니까 후배들을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기뻤어요. 68세에 다시 일할 기회가 온 거예요. 게다가 제가 배운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며느리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제안을 받으시다니. 이제 저는 주 2회 요양원에서 신임 요양보호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실습 지도도 하고 어르신들과의 소통법도 알려드리고요. 제가 가르치는 후배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세요. 60대에 새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나이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려는 마음이에요 라고 말해드려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시더라고요. 40세에 시작해서 68세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네요. 요즘 며느리와 저는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되었어요. 며느리는 간호사로서의 의료 지식을, 저는 요양보호사로서의 돌봄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친정어머니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어머님, 처음에 제가 어머님이 그런 걸 아세요? 라고 했던 말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이 저보다 더 많은 걸 아시는 전문가셨는데. 괜찮아. 그때 너는 몰랐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잖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머님을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걸. 사실 저는 자랑하려고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고 제대로 된 전문가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게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며느리 친정어머니를 돌보는데도 도움이 되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주변에서 왜 그런 고생을 하냐는 말도 많이 들을 거고 실제로 힘들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도전해보세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저는 25세에 간병 보조로 시작해서 40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63세까지 일하다가 68세에 다시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 한 일이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요양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어르신들을 대하는 방법도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요즘 많이 안정되셨어요. 혈당 관리도 잘 되고 있고 치매 진행도 늦춰지고 있어요. 며느리도 예전보다 훨씬 여유가 생겼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안심이 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뿌듯해요. 38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우리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요양원에서 강의할 때도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노력과 진심 어린 마음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죠. 하지만 그 마음을 바탕으로 계속 배우고 노력하니까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어요. 며느리한테도 말해줬어요. 지혜야, 너도 15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쌓은 전문성이 있잖아. 나도 38년 동안 요양 일을 하면서 쌓은 경험이 있고.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면 더 좋은 돌봄을 할 수 있어. 지금은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며느리와 제가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친정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동료 간호사들한테 자랑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가지신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돌봄이 정말 든든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가 저를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사람들은 종종 어머님이 그런 걸 아세요? 라고 물어요.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래요. 마치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네, 알아요. 그리고 계속 배우고 있어요. 나이는 배움의 장벽이 아니에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여서 더 깊이 있는 배움이 가능해져요. 저는 68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요양기술의 최신 동향도 공부하고 심리상담 기법도 더 깊이 배우고 있어요.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다고 느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도 이제는 저를 완전히 신뢰해주세요. 미숙 씨가 옆에 계시니까 마음이 편해요. 전문가시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요즘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돌봐드리세요. 그 마음이 진짜 전문성의 시작이에요.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70세가 되어도 75세가 되어도 할 수 있는 만큼은 계속 하고 싶어요. 며느리도 이제는 제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어머님,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어머님 같은 전문가가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행복해요. 제가 40세에 시작한 도전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당신 안에도 분명 특별한 재능과 경험이 숨어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저처럼 40세에 시작해서 68세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어머님이 그런 걸 아세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알아요. 그리고 더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진정 원한다면 지금 시작하세요.